네, 안녕하세요. 진아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안병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저도 고성국TV 방송을 봤었는데요. 보면서 제가 원래 방송을 보면서 실시간 채팅을 많이 합니다. 제 진아TV라고 채널명이 나가는데도 참지를 못하고 막 채팅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고성국 TV에다가 제 채널을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해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고성국 박사님께서 제 채널을 홍보해 주셔서 광고가 많이 돼서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성국 TV에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제인 것 같은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고성국 TV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하고 알찬 내용이 많았습니다. 제 기대보다도 더 많이 초월해서 한 120% 정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조금 제가 메모를 해서 순서대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나왔던 내용이 드루킹에 대해서 나왔는데 드루킹이 재판정에서 중요한 발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이 좌파 언론들이 드루킹 그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최순실 게이트나 이 정도 수준으로 다뤄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구형 얼마다 그런 것만 해줬고 그랬는데 어제 조원진 대표님 말씀으로 들어보니까 노회찬이 왜 죽었습니까? 처음에 자기가 5천만원 안 받았다고 우기다가 나중에 들킬 것 같으니까 5천만원 받았다고 유서에 쓰고 자살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드루킹 증언으로는 돈을 안 줬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노회찬은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이실직고하고 자살을 했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노회찬에 대해서 자살이 아니라 타살설이 많이 돌았었죠. 그것에 대해서 또 한바탕 또 의혹들이 난무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쨌거나 증거상 명백하게 김경수가 드루킹에다가 이러이러한 기사도 작업을 부탁한다. 그런 문자 증거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김경수가 부탁을 한 거니까 요청을 한 거니까 지금 국정원 댓글 판결 결과도 거의 실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김경수도 같은 잣대로 봤을 때 실형이 나와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특검의 그 재판에 대해서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김정은 방중에 대해서 김정은 신년사는 좀 우파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다 일단 핵보유 선언이지 핵폐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많이 해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좌파 패널 이런 사람들은 막 극찬을 하면서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핵보유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핵을 더 늘리거나 그러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실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성이 됐다. 이런 뜻이고 보통의 핵보유국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도 이런저런 조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풍계리 입구 폭파 쇼 그 정도 영변에 한다고 했는데 무슨 미사일 발사대 그걸 폭발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미사일 실험할 때 뭘로 했습니까? 이동식 차량 발사돼 가지고 다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재래식 무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엄청 노후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자기네들이 뭘 했으니까 미국에도 상응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 지원 좀 해달라 그런 건데 그만큼 자기네들이 사정이 급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년사 열흘 전에 이미
조평통에서 남조선 먼저 핵 폐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김정은이 뭐 4.27 남북회담이나 뭐 그런 그 서류 그런 데서도 합의서에서도 썼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뭐 노력할 필요성을 느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그 얘기는 한국에 있는 그 해구산인 주한미군도 같이 철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일단 자기네들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시이행 항변을 하더라도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없으면 일단 자기네들 걸 먼저 핵 폐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기네들 주장은 우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부터 철수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북핵 폐기를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 한국의 미국 해구산 제거를 요구한 셈이다. 그리고 또 시진핑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요즘 조원진 대표님이 시진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국익을 위한다면 중국이 인구가 많고 지금 뭐 소비시장도 많이 확대되면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면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이익으로 삼는 것은 좋죠. 좋은데 중국이 공산 독재 정권이고 전 세계 공산 패권을 노리는 그런 야욕만 없다면 우리가 중국을 뭐 경계하거나 뭐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한 몇십 년간을 중국이 속여왔었죠. 전 세계를. 그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여야 우파 좌파 할 거 없이 뭐 다 뭐 중국 돈을 먹었나 무슨 사업을 했나 이러는데, 그것은 중국이 속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 시장에 뛰어들어서 무역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사드 보복을 당하면서 확실히 이제 중국의 속임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자각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시진핑이 16년도에 취임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산 패권 야욕을 드러낸 그 시진핑의 지도력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등소평 같은 경우에도 뭐 시진핑한테 그랬나요? 뭐 어디 유언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절대 미국에 대들지 말라, 미국하고 싸우지 말라, 뭐 그 얘기는 진짜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부와 군사력을 구축하기 전에는 싸우지 말라, 아마 그런 의미였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시진핑이 그렇게 어설프게 하다가 지금 미국에 들켜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시진핑의 지도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경우에는 중국에서 빼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빼먹되, 시진핑이 지금 나라를 중국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를 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모든 것을 그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국제외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다단하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용할 건 이용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익을 주장할 때는 주장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조원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뭐 무조건 중국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실히 시진핑이 나라를 잘못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미 때 시진핑이 나라를 잘못 이끌고 있고 확실히 시진핑이 잘못했던 발언,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뭐 중국의 일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국 역사의 일부고 속국이다 이런 의미의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애국당 차원에서 강력투쟁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정당하니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근거도 없이 무조건 남의 나라를 갖다가 적대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은 그것은 책 잡힐 수 있는 일이죠. 외교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도 반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개혁개방 이후 어느 정도 뭐 중국 인민들에게
뭐 인터넷 같은 거, 외국 인터넷 같은 건 뭐 금지되고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가 많이 들어가면서 사적 자치에 대한 자유가 많이 개방이 된 상태인데 다시 옛날 같은 공산 독재 스타일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보니까 반발심이 심해지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에 대해서도 반발 시위가 많기 때문에 시진핑은 지금 사면초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문재인 그 정부가 일본하고 스와핑은 끊고 중국하고 스와핑을 체결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엔화는 거의 기축통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리스 디폴트 사태 일어나고 막 유럽에 그런 채무 위기가 많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채무의 대부분이 일본 국민들이 채권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들이 일본 국가의 돈을 많이 빌렸고 일본 국가의 채권의 그 채권자는 대부분 일본 국민들이 채권을 사줬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국제적으로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공산 국가인데다가 환율 조작도 심하고 통계 조작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를 마음대로 찍어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 원화랑 바꾼 후에 우리나라 원화로 달러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아주 지금 위험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사실 아주 바닥이 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도 아주 심하고 그 부정부패한 고위 간부의 지하실 같은 데를 수색을 해보게 되면은 달러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셀 수가 없어서 톤으로 무게를 재서 몇십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톤으로 무게를 재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미르 K재단만 해도 몇백억 안 되죠. 그런 돈 얘기가 나왔을 때도 웃었답니다. 그건 우리나라 자기들 중국 뭐 면장 뭐 부정부패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사실 그것도 하나도 아니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으로 걸려 있는 것이 삼성 이재용의 그 승계를 삼성 승계를 위해 그 대가를 해가지고 정유라에게 삼성 승마 지원 해줬다는 거 30억인가 그 비덱스포츠 거기다가 삼성 그 훈련과 대회 나가는 그런 지원비를 줬던 거 그거 일부 사용하고 아마 그거 돌려줬거나 그 회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따로 뭐 돈을 빼가지고 유용하거나 그렇지도 않았던 걸로 압니다. 저는. 그리고 말 같은 경우에도 명의만 빌려준 거죠. 아니,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고 탈 수 있게 그냥 사용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냥 삼성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뭐 한 30억 되려나? 그 정도로 지금 대통령이 명시적도 아니고 묵시적 부정청탁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가족관계도 아니고 연자제를 하려고 해도 가족관계 정도는 돼야죠. 연자제도 아니고 그러면서 처음에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더니 이제는 뭐 그런 경제공동체라는 말도 재판에서 쏙 빠져버리고 그 JTBC 태블릿이 중요했던 이유가 그 태블릿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는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됐다는 미신적인 그런 정황으로 지금 경제공동체로 묶어버린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태블릿의 의미가 중요했던 것인데 이제 손석희는 태블릿은 이제 필요 없을 줄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기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도 많았습니다. 태블릿 특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그 특검 발의하려면 한 10명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줘서 불발이 됐는데 그때 김진태 의원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불발이 됐는데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조은진 의원님이 다시 태블릿 특검도 발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뭐 물론 한국당 의원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친박 의원들은 양심이 있으면 그거 해줘야죠. 10명은 넘잖아요.
그것도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시진핑이 이제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갔는데 원래는 3박 4일 일정이었다고 하는데 앞당겨서 오늘 지금 김정은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분위기 보니까 뭐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생일 겸 해갖고 생일 파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분위기 흥겹게 얘기 나왔는데 일정보다 당겨왔다는 얘기는 파토가 났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지금 시진핑이 지금 저번에 그 G20 때 트럼프한테 조인트를 까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깨갱하고 있고 트럼프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진핑도 김정은을 좀 포기하거나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게 아닐까. 또 그냥 핵 포기해라. 아니면은 뭐 핵 리스트라도 내놔라. 뭐 하나 해라. 뭐 그렇게 회유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기 뒷배가 안 돼줄 것 같으니까 그냥 팽하고 가버린 것이 아닌가. 분위기가 일찍 왔으니까. 그랬는데 조원진 대표님은 시진핑이 아무래도 김정은에게 시간 끌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랬는데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하나의 추측으로는 시진핑이 북한 이거 그 트럼프를 만나봤는데 북한 이거 시간 끌 수가 없다. 왜냐면 시간 끌어봤자 민주당에 의해서 김정은 참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체포돼가지고 그 미국의 요번에 새로 만장일치로 지금 통과된 북한 특별인권재판소 있거든요. 그게 아마 설치가 될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관련된 사람들을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원비어 지금 그 징벌금도 5천여 원인가? 원비어 부모한테 주는 거 400억 빼고 미국 정부에 줘야 될 징벌금도 한 5천여 원 있습니다. 그런 채권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뭐 강제 구인한다 하고 잡아다 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종 여러 가지 형사건으로 뭐 국제형사재판소에도 뭐 고소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생각을 시진핑이 좀 듣고는 이거 시간 끌어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북한이 트럼프 말대로 개혁개방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내가 최소한 북중 국경 쪽은 선점을 해야 되겠다. 그쪽을 선점을 해야 미군 부대가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쪽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미군 부대 들어오고 또 사드도 배치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죠. 저는 제일 처음에 김정은이 시진핑 만나러 갔을 때부터 아마 그런 계획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중국 부동산 업자들이 활발하게 북중 국경에 부동산을 거래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한편으로는 김정은을 돕는 척하면서 자기 실속을 차리고 있는 거죠. 차리고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미국의 개혁개방돼서 뭐 뺏기면은 자본주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식이 깨이게 되면은 자기는 카다피처럼 국민들한테 끌려나와서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의 공산주의 노선을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중국의 자기 뭐 부동산이나 그런 게 흡수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남들을 잘 속이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한테 넘어가는 그것도 배가 아프고 이래저래 골치가 아플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짜놓은 대북 제재와 군사 압박과 전 세계의 협조 이런 걸로 해서 점점 이 쥐틀이 좁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딱 출구는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출구가 뭐냐면 쥐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미북회담 때 트럼프가 보여줬던 백악관에서 만든 영상이 나오죠. 그 북한 하늘에서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본 한반도의 그 사진에서 불 꺼진 밤에 북한만 불 꺼진 그 영상에서 북한에서도 불이 번쩍 들어오는 거 그거냐 5월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핵폭탄이 펑 터지는 거 그거냐 선택은 이거 5월 이거 번영과 개발
개혁개방과 번영, 올 핵폭탄, 핵북폭.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쥐구멍이 바로 개혁개방과 번영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최대한 인명손실 없이 평화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바꾸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북핵팩이라고 해야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적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에도 핵폭탄이 생겨서 핵도미노가 아시아에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비핵화라는 것은 지금 있는 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못 만들겠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뜻은 북한이 얘기하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진짜 한국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비핵화. 그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김정은을 죽이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 북한에서 알아서 국민들이 뭐 선거를 해가지고 더 독한 공산주의자가 나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있는 김정은의 손모가지를 비틀어서 자유, 민주, 시장 경제에 도장을 꾹 찍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게 1순위고 그렇다고 뭐 군사 옵션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 작전은 이미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완벽하게 더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김정은이 방한할 것으로 조원진 대표님은 예상을 하셨고 그걸 하게 되면 또 언론이 또 쇼를 부채질해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50~60%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3세판이라고 4.27 남북회담, 6.12 미북회담, 뭐 요번 답방, 요 3세판이라고 요까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년에 있는 총선까지는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내부 군부나 지식인층의 지금 그 의심과 마찰, 불안 증세가 많기 때문에 점점 이제 고위 간부들의 도망이 더 속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성길 같이. 그리고 지금 조성길 그 이탈리아 임시 대사대리죠. 조성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선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그 좌파들이 지금 모략하고 있는 그 류경식당 직원들 구출해온 걸 갖다가 국정원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직접 그 중국까지 가가지고 류경식당 여직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런 구출 작전을 했잖아요. 지금 조성길한테도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방도 모르고 있죠. 국정원에서. 행방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서훈인가 그 사람은. 그거 자체가 직무유기죠. 이 문재인 정권에 그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그럼 만약에 망명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는 문재인 퇴진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김무성의 거짓말. 김무성이 거짓말을 했죠. 뭐 김진태 의원이 탄핵을 주장했고 친박들도 탄핵을 바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탄핵을 바랬다. 뭐 있다고의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로서는 그 안에서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김무성 같은 하태경 같은 인간들이 하는 말들이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알고 있죠. 누굴 바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어찌된 영문이었는지 조원진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원로그룹이 하야 요청을 했었고 뭐 박관용 이런 사람들이 근데 친박 쪽에서는 그게 과연 대통령 뜻이겠느냐. 하야는 안 된다. 대통령 뜻을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정현을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대통령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랬는데 정진석이 그 친박의 뜻과 상관없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따라갔는데 정진석이 그랬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야를 안 하실 거면 탄핵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나 하야도 싫고 탄핵도 싫어. 하지마.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대놓고 탄핵에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알고 있다. 그냥 마음속으로는 당신들을 믿는다. 잘 부탁한다. 이랬겠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알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은 탄핵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김무성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고 뭐 어르신들이 더 살기 싫다. 뭐 이런 것으로 비진이 의사표시인 거죠.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통령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야를 하고 정권을 내주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죠. 자기를 뽑아준 51.6%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 대통령직을 지키는 것이 그 대통령을 뽑아줬던 유권자들의 그 뜻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박 쪽에서 생각할 때는 국회가 일단 숫자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란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추가 안 되므로 일단 형사소추가 안 되면 유무죄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각하가 되는 것이 원리에 맞는 거죠.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야도 안 되고 탄핵도 안 되지만 하야도 안 하고 탄핵도 안 하면은 뭐 꽉 막혀서 국정이 또 마비가 되는 상태니까 뭐 그렇게 뭐 해법을 찾고 싶으면 차라리 탄핵으로 가보자 이렇게 했을 때 야당들도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탄핵 의결하고 그 재판부를 갖다가 좀 정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6개월이나 6개월 이상 걸리고 하면 12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잖아요, 아마. 그랬는데 10월, 뭐 11월 이렇게 돼버리면은 탄핵을 하나만 하잖아요. 어차피 한두 달 있으면 대선 하는데. 그래서 야당들은 하나만 하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 사이에 진실이 또 다 밝혀져 버리면은 자기네들이 역풍을 맞기 때문에 탄핵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나 심상정은 무조건 탄핵 거부 즉시하야 뭐 탄핵 거부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즉시 하야로 외쳤던 겁니다. 촛불을 막 몰아쳐서 무조건 하야로 가려고 했는데 김무성이 추미애 긴급회동했죠. 자신감을 준 겁니다. 우리가 40명 이상 확보해가지고 비박을 탄핵 가결시키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우리 뭐 이명박 정권이나 이명박이 뽑았던 양승태가 뽑았던 헌법재판관이며 한 숫자가 몇 정도 된다. 그럼 박한철이 나가더라도 6대2 아니냐,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탄핵을 독려를 했습니다. 추미애 보고. 근데 추미애도 그 판사 출신인데, 근데 헌법제 84조 때문에 87조인가요? 84, 헷갈리네. 84조 때문에 형사 책임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건 어떡하지? 그리고 둘이 머리를 맞댔겠죠. 그래서 행상 책임이란 말을 찾아낸 겁니다. 그 대통령직에 어울리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책임을 묻겠다. 형사 책임이 아니라 행상 책임이라고 해서 그 둘이 긴급 활동을 내가 새벽에 했다고 들었는데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오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새벽도 뭐 오전은 오전이죠. 그래가지고 그 오전에 긴급 활동을 했다는 보도가 긴급하게 나가면서 추미애가 또 무슨 기자회견 같은 건지 뭔지 무슨 회의인지 뭘 합니다 했는데 그 뒤에 앉아있던 김무성이 기자들 보란 듯이 메모를 하죠. 그 수법 많이 써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행상 책임이라고 씁니다. 형사 책임에 꼽혀 행상 책임 동그라미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탄핵을 어떤 식으로 밀어붙일지를 예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 책임이 아니라 행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헌법 제8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 협동 작전을 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친박 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뻔하게 원하는 것이 김무성이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정권 줄 테니까 탄핵만은 안 된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고 당권을
주려고 얘기를 했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죠. 김무성이. 그랬는데 김무성이 믿을 수 있냐 이러고 못 믿고 시기가 너무 늦었다면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